안녕하세요. 자녀 양육 고민 해결사 문쌤입니다. 요즘 영유아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 뵙고 있는데요. 어떤 어머님께서 이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애가 36개월인데 때가 진짜 장난 아니게 심해요. 제 마음대로 안 되면 집안이 그냥 막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요. 물건도 막 내던지고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다가 어쩔 때는 그냥 지 분에 못 이겨서 머리를 바닥에 막 박는다니까요. 아,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아이를 잘 못 키우나 봐요. 자, 이거 아이를 잘못 키운 부모 탓일까요? 아니면 아이의 타고난 성향 때문일까요? 정답은 타고난 성향입니다. 즉, 아이가 공격적인 기질을 갖고 태어난 거죠. 대개는 아이 연령이 18개월에서 공격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는 운동성은 좋아지는데 언어 구사력은 떨어지니까 감정 표현을 때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책하지 마세요. 그 힘든 육아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칭찬받을 일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아이가 만 5세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때가 심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계속해요. 그럼 이건 누구의 문제일까요? 이것도 기질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이건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아무리 아이가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태어났다고 해도 적절한 훈육이 이루어지면 만 5세 이전에 개선이 되거든요. 그런데 체벌로 아이를 다스렸어요. 그럼 잠깐은 부모 말을 듣겠죠. 무서우니까. 하지만 결국엔 아이의 공격성이 더 강화됩니다. 그 억눌린 화가 사춘기 청소년이 돼서 빵 터졌다? 그럼 그땐 걷잡을 수 없이 막 나갑니다. 장기적인 학대와 폭력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건 정말 최악이고요. 공격성이 제로였던 순한 기질의 아이까지도 난폭한 아이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와는 반대로 아이의 성질을 오냐오냐 받아주면서 키웠어요. 이것도 체벌만큼이나 안 좋습니다. 왜? 아이들은요, 부모의 호의가 계속되면 그 깊은 마음을 모르고 그걸 당연시 여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모 머리 꼭대기에서 노는 버릇없는 무개념 아이가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아이의 공격성은 부모하기 나름인데요. 지금부터는 뾰족한 아이를 둥글둥글하게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가 보이는 공격성은 적극적인 공격성과 수동적인 공격성으로 나뉘는데요. 적극적인 공격성은 다들 잘 아시죠? 왜 육아 프로그램에서 드센 아이들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혹시 이것도 아세요? 수동적인 방식으로 공격성을 표출하는 아이도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은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양육자가 훈육 차원에서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아이가 반성은커녕 배시시 웃어요. 못 들은 척 딴짓을 할 때도 있고요. 시선은 당연히 딴 데를 보고 있겠죠. 그러다 냅다 도망을 갑니다. 엄마 나 잡아봐라 이런 식으로요. 갑자기 엄마 이거 뭐야? 라고 엉뚱한 질문을 하면서 말을 끊기도 하고 이상한 궤변을 막 늘어놓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는 갑자기 막 아프다고 꾀병을 부리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 아이도 그런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런 유형의 아이들은 자라서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수동적인 공격성을 보이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적극적인 공격성을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걸 지금 어린 시기에 바로 잡을 수 있는 훈육의 기술이 잠시 후에 소개되거든요. 두 번째로 알고 있으면 좋을 팁은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처음엔 의도가 없었어요. 배가 고파서 그저 응애 하고 울었는데 엄마가 안 와요. 그래서 으앙 하고 악을 쓰고 울었더니 엄마가 허겁지겁 달려온단 말이죠. 그럼 아이는 그때 인생에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우리 엄마는 귀엽게 울면 안 오고 악을 쓰고 울어야 오는구나. 이처럼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욕구가 빨리 충족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아이는 점점 더 극성스러워집니다.
순둥이의 삶은 그냥 저만치 내던져버리고요.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양육자의 에너지를 흐트러뜨리고 약하게 만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인데요. 제가 교육 현장에서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부모님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휴, 어린애가 뭘 그렇게까지요. 그런데요, 공격적인 기질을 타고난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합니다. 뭘? 어느 시점에서 양육자의 힘이 빠지고 지치는지를요.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우습게 봐서도 안 되고 그 페이스에 휘말려도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기다리셨던 단계별 훈육의 기술인데요. 영유아기 자녀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짧고 강하게 즉시 전달. 안전문 활용, 신체 구속하기, 거리두기, 무반응요법, 상황 설명하기, 약속받기 등의 훈육 기술을 복합적으로 쓰시면 효과적입니다. 가령 큰애가 동생을 때렸어요. 그럼 즉시 아이 몸을 붙잡고 알려줍니다. 그 행동을 허용할 수 없다는 걸요. 동생을 때리면 안 돼. 동생이 아파. 동생이 다쳐요. 이런 식으로 짧고 단호하게요. 그런데 적극적인 공격성을 가진 아이들은 멈추지 않겠죠? 또 때리려고 덤벼듭니다. 그럼 그때 신체 구속과 거리두기의 기술을 쓰셔야 되는데요. 육아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셨죠? 아이가 반성하고 진정할 때까지 이렇게 꽉 붙잡고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보다 좋은 방법은 안전문을 활용해서 아이의 신체 활동을 구속하는 겁니다. 왜 집에 다들 좀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아이가 어디 위험한데 뭐 갈까봐 뭐 베란다나 이렇게 현관문에 이렇게 설치해 놓은 그 안전문. 이제 아이를 이렇게 방 안에 넣어놔도 안전한 그런 장소, 그 방하고 이런 그 거실이나 마루 사이에 이렇게 그 안전문을 딱 설치하시고요. 아이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안전문 안에 아이를 넣는 거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방법이거든요. 그럼 아이는 그 안전문 안에서 막 발버둥을 칠 수도 있고 막 꺼내달라고 울 수도 있는데요. 이때 양육자분들은 그 아이의 그 행동에 동요하시면 안 되고요. 안전문 밖에서 이렇게 아이를 지켜보면서 아이 발달 수준에 맞춰서 안 된다는 메시지를 이렇게 계속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아직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어린아이들은 뭐 안 돼, 안 돼요. 이렇게 때리는 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스처를 같이 쓰면 효과적이고요. 말이 잘 통한 아이는 이제 아까 하면 안 된다는 그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일러주시고요. 그럼 고집이 센 아이는 좀 오래 버티고 아닌 아이는 금방 그러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고 나오는데요. 그럼 그때는 안전문을 열어서 아이를 나오게 해주셔야죠. 그런데 아이다 보니까 또 그랬다? 그럼 다시 앞의 방법을 동일하게 반복하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연속적으로 4번 정도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때리는 행동이 수정되거든요. 다른 공격적인 행동도 마찬가지의 방법이고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수동적인 공격성을 가진 아이들은 이와는 좀 다르게 반응한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시선을 피하면서 딴짓을 한다. 그러면 일단 아이의 이름을 부르세요. 누구야? 엄마는 보세요. 이렇게 시선을 맞추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달아나지 못하게 아이의 팔을 미리 붙잡고 훈육을 시작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아이가 수동적으로 공격성을 드러낼 때도 부모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게 불만이구나. 그래서 화가 난 거야? 아이고, 그래서 속상했구나. 좀 이런 식으로 아이 마음도 좀 읽어주시고요. 냅다. 너 지금 엄마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화내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그래도 이런 훈육의 기술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영유아기 자녀 때가 행복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아이가 부모나 교사의 말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잘 따르는 발달적 특성이 있어서 바로바로 효과도 있고요. 훈육도 잘 통하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11살이 넘어가잖아요. 말 진짜 안 듣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인성을 바로잡는 사전교육은 10살 이전에 끝내셔야 하는데요. 그 비밀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